부부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해 주시고 싶으신지. 그 예비 부부들을 제가 이렇게 뭐 만나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며느리와 사위는 진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그냥 내 배우자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장인 장모님을 만나면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고 아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며느리도 당신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결혼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모 자식이 아니다. 내가 시부모님한테 며느리인데 무슨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비 시부모님한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남편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결정된 사안은 누가 얘기해야 되냐? 그건 아들이 자기 음.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음. 장인 장모님이 사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둘이서 결정을 했으면 딸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주체가 본인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래도 가족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족이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영어로 우리가 어 장인 장모님이나 우리 시댁 시부모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family in law예요. 법으로 음. 가족이 된 사람인 거지 가족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결혼을 준비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을 해야 한다. 제가 예비 부부들한테는 요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지혜롭게 어 그렇게 독립적이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결국은 행복한 결혼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제가 있기 보면 때문에. 둘이서 뭔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게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과 얘기를 해서 뒤집히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맞아요. 둘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게 최종적 결정이어야 돼요. 음. 뒤집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뒤집히면 그때부터는 전쟁이다. 맞아, 맞아. 이거를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모가 돈을 주면 개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돈을 주지 않고도 개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예비부부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거절을 하고 어 개입하는 것을 막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쉽지 않을 것 그런데 이제 같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좋은 집에 살 수가 없는데?"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러면 개입을 받아들여라. 부모의 도움을 오케이. 받을 거면." 오케이, 오케이. 예. 맞아요. 메이크 센스. 어. 네. 그러니까 정말 나쁜 게 그러니까 양심 없는 게 뭐냐면 "돈은 돈대로 받지만 간섭은 싫다." 이건 음. 아주 양심이 없는 거고 돈을 도움을 받을 거면은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의견을 반영을 해라. 제가 인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막 예단 이런 거 갖고 막 싸우는 사람들도 막 있거든요. 그 저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고 각자 본인이 갖고 싶은 거를 예단으로 보낼 돈으로 자기 걸 사라. 자기가 원하는 걸. 그걸 무슨 보내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못 받았다고 막 찡찡거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를 "왜 나는 이걸 보내는데 너는 이걸 안 보내니?" 뭐 이러면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사면 되지 그냥. 한국 사회는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과시하기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 이번에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뭐 받았어."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우리 음. 며느리가 이번에 오면서 나한테 뭐 해 줬어." 이 음.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 "우리 알아서 필요한 거 각자 사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음. 물어보거든요. "며느리가 뭐 해 왔어? 시어머니가 뭐 폐물 얼마나 해 줬어?" 막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악마의 속삭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네. 드냐면은 워낙 그 장가 못 가고 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야 요즘은 아들 가진 엄마들이 누가 아들을 내 아들을 데려간다 하면 무조건 땡큐하고 얼른 보내야 되고 며느리 눈치를 우리가 봐야 된다. 언제 반품 아들 반품 오면 내가 골치 아프니까." 요즘은 그렇게 말해요. 진짜로 그렇죠. 이 아니 시대가 한국은 네 벌써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네. 한국은 이미 그렇게 그게 네. 현명한 것 네. 같아요. 그 네. 자식 그거 반품 오면 또 그 손주까지 또 달고 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잖아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또 네. 준비한 질문 내용은요.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꼭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교수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필요한 것 그 한 가지를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된다. 예 저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누군가의 남편으로만 살거나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살거나 누군가의 부하 직원으로만 살거나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예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많이 하냐면 예 엄마들에게 많이 하는데 누구 엄마로서의 인생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구 엄마 인생 이전에 누구 아내가 더 중요하고 누구의 아내이기 이전에 당신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음. 그래서 당신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잘 챙기고 자기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신줄을 좀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젊고 예뻤던 어느 날 결혼을 딱 하고서요. 애를 낳고 정신없이 애들을 키우고 애들을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 할머니가 돼 있어요. 내가 없어졌어. 내가 30 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전체 인생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 되면 빈둥지 증후군이 시작돼요. 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나로서도 살면서 아내로서도 살면서 엄마로서도 살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있으면 직장인으로서 나의 커리어를 또 잘 관리를 하면서도 사는 이 균형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균형과 우선순위 예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된다. 나를 잃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를 잃지 맙시다. 네. 자기를 잃지 않고 살기가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저도 지난 여기 이민 와서 20 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내가 40 대가 있었던가? 지난 몇십 년을 애들 키우고 사업하고 막 뭐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나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아 추상적으로는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나답게 살려면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나답게 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제가 팁을 좀 드리면 네. 리즈 님이 만약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요. 누가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드시나요? 애들이요.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월요일 날은 아빠 먹고 싶은 거 만드는 날, 화요일 날은 엄마 먹고 싶은 거 만드는 날, 뭐 수요일은 애가 먹고 싶은 걸 만드는 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늘 언제나 항상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애들을 뭘 먹일까?' 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나를 위해서도 안 좋지만 애들을 위해서도 안 좋아요. 음.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를 알아야 어른이 돼서 효도를 할 때 아빠는 아빠 좋아하는 거 사 드리고 엄마는 엄마 좋아하는 거 사 드리거든요. 음.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됐어요. 주말이 됐어요.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아빠가 재밌는 것도 쪼끔 하고 엄마가 재밌는 것도 쪼끔 하고 아이들이 재밌는 것도 쪼끔 해야지 언제나 아이들 재밌는 것만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지쳐요. 음. 주말이 재미가 없어요. 음. 가족 관계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엄마는 애들한테 정신을 팔고 아빠는 바람이 나요. 혼자서 취미 생활을 하러 나가거나. 이게 다 같이 재미있어야 그래야 아이들도 좀 자기가 커서 자기가 인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면 아빠한테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하러 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아빠를 위해서 여행도 가고 엄마가 음.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엄마를 위해서 여행도 가고 음. 그러면서 효도를 또 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는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애들과의 관계도 망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의 희생이 가족을 행복하지 않게 만들 수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희생인 거죠.
누구도 무의미한 희생. 행복해지지 않는. 어 어. 네. 나의 그 포션도 나의 그 삶도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밸런스를 지켜야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 나도 행복하면서 아이가 행복해야 이 아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음 음. 엄마 아빠는 가난하게 살면서 애만 잘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바람이 들어요. 그쵸.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나와 격이 다른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나를 낳았냐고 따져요. 이렇게 키우면. 행복한 엄마랑 행복한 아빠랑 사는 애가 가장 건강하거든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부터 분수를 지켜야 애들도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 애 기죽는다. 우리 남편 기죽는다." 이런 말을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기죽이면 안 된다. 아이고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대화 너무 즐겁게 잘 나눴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얘기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드려 주세요. 네. 2023년 토끼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리즈 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이제 딱 1 년이 됐는데, 전 참 즐거운 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즈님 영상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영상 보시면서 인생이 많이 바뀌고 행복해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에도 그 행복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